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이 올해 5월까지도, 그러니까 2달 전까지도 일본에 입항했다고 국정원이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일본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국내법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가 정작 자기 땅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쿠시로항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5월 이곳을 포함해 샤이닝 리치호가 3차례 일본에 입항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진룽호도 지난해 12월 일본 항구를 오갔다고 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들입니다.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3척의 선박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일본에 들어갔는데 국정원이 보고한 횟수만 모두 9차례입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산 석탄 반입 등의 이유로 입항 금지 조치한 선박들입니다. 국정원은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란 걸 일본에 알렸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내법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항과 출항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유엔이나 미국이 제재 위반 선박을 억류해 조사한 뒤 관련 국가와 유엔에 알린 것과는 대조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한국 정부가 현재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혐의로 한국 업체 A사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전략물자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일본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간 사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문제를 키울 경우엔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징용의 문제에서 경제 그리고 안보 그리고 대북 제재 문제로 일본이 이렇게 문제를 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JTBC 서복현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정보위 소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허진 기자 나와 있죠. 국회 이 내용 가운데 한국 경제를 향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논리가 빈약하다. 이걸 뒷받침해 준 내용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일본이 한국을 향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소홀하다는 겁니다. 전용 물자, 전략 물자,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물자를 한국이 우회적으로 밀수출을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정원의 보고는 이러한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서 북한산 선박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을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일본에선 이러한 선박들이 입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일본이 왜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북한 문제에 관심이 가장 큰 나라인데. 네, 국정원은 한마디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에 미온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과 협력을 해서 북한산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들을 가려냈고 이러한 정보를 일본의 정보기관과 공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일본의 국내법이 이러한 배들을 규제할 조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이제 일본이야말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위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김혁철 전 대미 특별대표 총살설이 지난번에 다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살아있다라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2월 말에 이른바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김혁철 전 대미 특별대표가 지난 3월에 총살이 됐다. 이러한 보도가 국내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 JTBC가 취재한 결과 총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국정원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은 김혁철 전 대표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여러 상황상 김혁철 전 대표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 오늘 일본 정부가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의 검증을 거치면 된다는 발언을 놓고
이번 수출 규제가 국제기구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세코 경제산업성은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国際機関のどういう国際機関もよく分かりませんが、国際機関のチェックを受け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全くない。 또 한일 간 정책 대화도 당분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한국이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단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신뢰를 잃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성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뒤 이번 조치가 안전 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며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SNS로 반박한 것이 외교적 결례란 논란이 있는 데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7일 아베 신조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역 관련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간 약속은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을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정부의 검증 제안을 거부한 것이죠.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를 받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이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국제기구 검증을 받자고 공개 제안한 이후 일본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수출의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로서는 일본이 더 이상 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일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본에서는 또 관방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우리나라가 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강제징용 배상 문제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왔죠. 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는 수용 불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3국 중재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이런 조치가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 부문에 있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의 그동안의 주장, 그러니까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은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은 또 우리를 백색 국가, 즉 수출 우대국에서 빼겠다면서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이 1,100개로 늘어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더 교묘하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품목에 따라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우리 경제를 쥐고 흔들려 하거나 소위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여론을 모은 뒤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 달 15일엔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많게는 1,100여 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모든 품목을 한꺼번에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달, 즉 고시만 바꾸면 품목이나 기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국내 기업에는 전략물자 통제를 잘 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허가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입니다. 일본은 이런 선별 규제를 내세워 국제규범을 어겼다는 비난을 피해가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대상도 언제든 바꿀 수 있어 그때마다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휘둘릴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 통달을 상당히 교묘하게 배치할 수도 있다.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개별 허가로 바꿔버릴 그런 법적 틀이 어쨌든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JTBC 이희정입니다.